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일반 논문 읽기입니다. 한국지방정부의 저출산 비용과 대책 배정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님이에요. 자, 주문 초록을 보니까 한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144.8조 원, 1차 기본계획이 19.7조 원, 2차 기본계획이 61.1조 원, 2016년 20조 원, 2017년 21조 원, 2018년 21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9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18년 12월 저출산 고령사회 로드맵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여성가족부 2018년 자료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인구 구조 변화 및 저출산에 직면했던 유럽 및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인 인구 정책 또는 가족 정책의 범주 안에서 인구 구조 변화 및 저출산에 대응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였던 정책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엮고자 한다. 이런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각국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는가. 둘째, 문제인식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시책은 무엇이었는가. 셋째,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정책 시행 이후의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넷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주었던 정책은 무엇인가. 각각 연구 질문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서론입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선행 연구에서 보면 인구 정책은 출산 사망 연구 인구 이동과 같은 연구 과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마련된 조치들, 인구 조정 정책, 출산 억제 정책, 인구 이동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 인구 구조 변화는 60년대 6.0에서 이렇게 인구 감소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됐고, 출생률, 초등학생아 합계 출산율은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합계 출산율 선진국의 2017년은 한국보다 다 높은 거로 나와 있고요. 빨간 게 한국인데 가장 낮죠. 예. 그래서 이제 연구는요, 노령화 지수도 한국이 상당히 노령화로 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자,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본 연구 논문의 분석 틀은요. 본 연구에서는 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앞서 선행 연구 고찰에서 노년 인구 정책 측면에서 표 2-2와 같이 인구 조정 정책과 인구 대응 정책 중 어떤 정책 유형에 속하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인구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증감 자체보다는 개인이 그들이 원하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자, 이게 포용성 인구 대응 정책이고요. 통제성 인구 조정 정책인데 포용성이 높고 인구 통제가 낮으면 결혼 출산 명에서 선택의 폭이 넓고 노동시간 주거지원 양성평등 가치관이 포용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인구 정책은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 결혼 출산 양육의 선택을 제한하는지 혹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지 따라서 인구 정책의 포용이 높고 통정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좋겠죠. 분석 대상 및 방법은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지방정부이다. 한국지방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도 17개와 기초단체 2019년지 243개 공용으로 국가통계 포털 특별 광역시 17개 시와 시군구의 협계 출산율 자료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기술통계는 특강 17개의 합계 출산율은 그림 3-에 보여주듯이 2016년, 2017년 같고요. 그래서 시중과 합계 출산율 분석 결과가 특광역시 특광역도 간 합계 출산율이 차이가 벌이고 있다. 특광역시와 특광역도 간 합계 출산율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 의하면 특광역시와 특광역도 간 합계 출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2016년과 2017년의 대형표본 T검정 결과에 의하면 1년 동안의 합계 출산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다만 특광역시도 중 합계 출산율이 최고인 세종특별시 사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 보인다. 시군구 간 합계 출산율 차이, 기초지방정부인 시군구 간의 합계 출산율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에 분산 분석을 시작했다. 첫째, 시군구 집단 간 차이가 정부 유형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엔 이런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둘째, 각 지방정부의 출산율 증감 자체가 목적인 인구조정 정책의 유무에 의한 시군구 집단 간 합계 출산율 차이가 나는지를 이음분산 분석에 분석하였다. 자, 그래서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로 일반화하여 한국의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은 일반화가 가능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첫째,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 증감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는 일반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 조정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는 달성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구 조정 정책은 결혼 출산 양역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포용적 인구 대응 정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인구 증가가 가능한 정책이다. 이는 국제사회 인구정책 논의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인구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처럼 저출산 정책은 출산을 증감 자체보다는 개인이 그들이 원하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출산율은 결국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해야 하며 결혼, 적정한 부동산 가격, 안정적인 일자리, 삶의 질 보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 대응 정책은 노동시간 주거 지원, 양성평등, 가치관 변화 등 포용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지방정부의 인구조정 정책과 인구 대응 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앞선 논의에서 살펴봤듯이 한국 인구구조 변화에는 인구조정 정책, 출산 억제 정책이 큰 역할을 했었다. 출산 장려급을 지급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출산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인구 증감 중 유입에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산업공단 및 기업 유치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인구조정 정책의 방향이 출산이다. 출산의 이동을 통제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지를 넓혀 출산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지방정부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육일 가정 양립, 가족수당, 양성평등 등 개인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 인구 조정 정책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인구 대응 정책은 인구 변화로 야기되는 재반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인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과 연관되며 노동시간, 주거 지원, 양성평등, 가치관 변화 등 인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구와 관련되는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정책이다. 인구 대응 정책은 출산력 증감보다는 근로자 권리, 개인의 여가, 출산력, 양육 환경,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는 데 집중함으로써 부부가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국 2018년
저출산 고령화사회 로드맵의 패러다임 등이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주 노동시간은 평균 4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노동시간 개선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출산 대응 정책과 관련된 복지제도를 어떤 수준에서 설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초연령 상승, 결혼율 하락과 이혼율 상승의 문제를 겪고 있다. 1990년 여성 평균 초연령이 25세였지만 2018년 기준 30세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경력 단절과 가사노동에서의 양성 불평등의 문제로 초연령이 늦어지며 기혼 여성은 양육비용, 주거, 일가형 양립 등의 문제에 봉착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되며 이혼하거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양육비 분담과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인구 조정 정책과 인구 대응 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 이렇게 지방정부의 출산 대책에 대한 논문 읽겠습니다.